김성환의 정치비책 정비록. 오선 의원 둘이 태평성대를 위해서 큰 뜻을 도모했습니다. 수도권 내리오선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민석입니다. 영남권 내리오선 조경태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조경태입니다. 안민석 의원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저는 이제 뭉쳐야 뜬다 포천 하러 가고 있습니다. 포천요. 포천에. 경기도에서 포천, 가천 거기가 굉장히 흠지거든요. 네. 그래서 김남국 의원, 김용민 의원님, 또 김민철 의원님, 저 4명의 국회의원이 경기도에서 아주 어려운 포천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조경태 의원님은 어디 계십니까? 네, 저는 KBS 맞은편에 국회에 있습니다. 네, 알겠어요. 네. 아니, 그러면 직접 가시지 왜 안 가셨습니까, 조경태 의원님? 우리 선배님 안 계셔가지고 지금 혼자. 그럼 내일은 설날 앞두고 내일 다음 주에는 꼭 스튜디오에서 만나면 어떻겠습니까?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약속했습니다. 약속하셨어요, 조경태 의원님?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노력해본다. 이게 또 정치적인 또 수사예요. 노력해봤는데. 지금 정부에서도 이제 오미크론이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니까, 하여튼 일단 가는 걸로 하고, 네. 또 그 상황에서 또 맞도록 또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조경태 의원님, 윤석열 후보하고 홍준표 의원 만났습니다. 근데 홍 의원이 처가비리 엄단 선언해라 이렇게 조건을 달았는데 그래서 못 받겠다 이렇게 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겁니까? 네, 그건 아니고요. 예? 어쨌든 홍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처가비리 엄단 선언에 대해서는 저는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점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 역시도 법 앞에는 누구나 평등하다는 입장을 줄곧 밝혀왔기 때문에 홍 의원님의 요청을 잘 받아들이지 않겠나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니, 안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요. 지금 화났던데요. 방자하다고. 그러진 않습니다. 어제 만남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분위기를 제가 쭉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네, 확인해 보니. 예, 상당히 화기애애하게. 네. 그런 분위기였고요. 어쨌든 정권 교체에 대해서 예. 국민들이 열망하는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와 홍준표 의원은 상당히 공감대를 같이 형성한 걸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아니, 공감대 형성했는데 왜 이렇게 방자하다, 대선 되겠나 이렇게 화가 났죠? 그 부분은 이제 아마도 어제 모임에 참석에 안 계셨던 일부 우리 선대위에 계시는 분이 조금 과하게 표현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방자하다는 표현을 한 것 같고요. 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당에서 네. 왈가왈부함으로써 분란으로 비춰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구한 것을 윤석열 후보가 거부한 거 아니겠습니까? 대구 측근 전략공천, 그다음에 종로의 전략공천, 구체적인 아마 인물까지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요. 네. 여기 대해서 윤석열 후보와 윤핵관들이 거부를 한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고요. 근데 이제 홍준표 의원님께서 굉장히 최근 한 2달 동안에 경선 탈락되고 난 다음에 굉장히 소신의 정치를 보여주셨어요. 캠프에 합류하지 않고, 저런 사람 가지고는 나라 미래를 맡길 수가 없다. 나는 내 나름대로 선거운동을 하겠다. 캠프 합류하지 않겠다. 정말 멋진 모습이었고, 좀 존경할 만큼의 그런 선배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왜 이번에는 이렇게 구태 정치, 이게 딴 사람도 아닌 측근을 공천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야말로 정말 낯뜨거운 부끄러운 구태 정치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비공개 자리에서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그렇게 또 윤석열 후보 측에서 그런 요구를 했다고 그러면서 비난하고 서로 지켜야 될 좀 선이 있는데 그런 선들이 너무 그냥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근데 본질적으로 지금 국힘 내부에서 권력 투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선거 와중에. 좀 보기에 좀 민망스럽습니다. 조경태 의원님? 네, 최재형 감사원장은
홍준표 의원의 측근이라고 보기 어려운 분이시죠. 그리고 그 조만간에 그 지금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윤석열 후보가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만난다 하거든요. 예. 네, 그래서 좀 그 최재형 감사원장이 그동안 펼쳐왔던 여러 가지 그 공정함을 그리고 또 깨끗한 이미지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저는 훌륭한 인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분들을 추천한 것이지 일방적으로 자기 측근을 뭐 공천해달라 이런 부분은 좀 상당히 좀 과하게 해석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뭐 안민석 의원님도 계시지만은 좋은 분들은 얼마든지 추천 가능한 거고요. 네. 이것을 공천심사위원회에서 어떻게 절차라기도 남아 있거든요. 그 절차를 통해서 그 또 좋은 사람, 경쟁력 있는 후보를 선출해 내도록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8129님께서 최재형 씨를 뭐 훌륭한 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저는 단 일도 공감할 수가 없고요. 제가 지난 8.15 직전에 최재형 그 경선 후보 건물 앞에서 제가 기자회견하고 1인 시위했습니다. 왜요? 가짜 독립운동가 후손. 그걸 제가 밝혔지 않습니까? 오히려 친일을 한 부친과 정조부를 독립운동 유공자로 아주 포장을 해가지고 그리고 본인을 독립운동 그 후손으로 그렇게 가짜 독립운동가 후손 행세를 한 것에 대해서 제가 해명하라고 그랬고 해명도 안 했어요. 만약 그분이 다시 등판하면은 제가 다시 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어요. 하시기 전에 네. 가짜 독립운동가 후손 이분이 뭐 인쇄물까지 만들었어요. 자기 집안은 독립운동가 집안이다 친일을 해놓고서 이것은 뭐 국민 정서로도 그렇고 이런 거짓말은 너무 뻔뻔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오늘 훌륭한 분이라고 말씀하시는 조경태 의원님 안민석 의원님 가짜 유공자를 왜 현 정부가 감사원장으로 선임했습니까? 현 정부가 감사원장 선임하셨잖아요. 안민석 의원님. 그거는 저 문재인 대통령께 물어보시고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독립운동가 후손이라는 건 그냥 팩트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거기서 해명하고 사과를 하라는 제 이야기예요. 네, 뜻은 충분히 알겠고요. 알겠습니다. 이번에 그 측면이 어디냐면 감사원장으로서 예. 어쨌든 정부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국고치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잘해왔다는 그 점에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네. 이전의 부분에 대해서는 뭐 우리 안 의원님 그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도 그 사실 여부를 좀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8129님께서 홍 의원님 다신 단서를 보니까요. 국민이 불편해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더라고요. 왜 홍카콜라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윤석열 후보가 아무튼 홍준표 의원의 제안을 검토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은 어제 두 분이서 2시간 반 동안 아주 긴 시간 동안에 그 대화를 나눴지 않습니까? 네, 술도 드셨습니까? 보통 둘이서 만나면 1시간 정도 해도 거의 그 재료가 소진이 될 텐데. 네. 2시간 30분 동안 말씀을 나눴다는 것은 상당히, 어떤 여러 가지, 조언해줄 부분들을 많이 했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윤석열 후보는 아마도 홍준표 의원의 조언에 대해서 상당히 경청하고 분위기 자체가 상당히 화기애애했다라고 하니까 네.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태현님께서 두 분 통화하면서 왜 싸우고 그러세요? 얘기하는데 지금 2년 만에 가장 화기애애한 겁니다. 지금 잘 모르시서 그런데 두 분은 굉장히 좋은 품격 있는 그런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조경태 의원님. 네네. 저 선거 캠프에 율사들이 많습니다. 검찰이나 판사 출신 율사들이 많은데 법사도 많습니까? 저는 아직까지 사실 법사분은 한 번도 못 만나봤고요. 그 법사님 누구세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기독교인들이 많이 이 윤석열 후보 쪽을 많이 도와주고 계시거든요. 아, 기독교요? 그래서 예,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 예. 같은 사자 돌림이긴 한데, 네. 그래서 법사님들은 아직까지 제가 저하고 이렇게 마주친 분은 네. 현재까지는 없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조경태 의원님이 캠프에서 맡고 있는 직무가
직능총괄 본부장이고요. 자, 직능 총괄이면 그런 분들 그런 분들 상당히, 예. 많이 알게 됐는데. 네네네. 근데 많이 보게 되죠. 근데 조경태 의원님이 위원장인데도 그 진건법사님 모른다, 못 봤다. 네네네네. 자, 그러면 김건희 씨 친오빠는 보셨습니까? 아니요, 그분도 아직까지 김건희 씨 자신도 제가 본 적이 없고요. 예. 네, 친오빠는 어떻게 생겼는지 더더욱 모르죠. 조경태 의원님 윤핵관 아니신가요? 저는 국민의당 당원이고요. 예. 국민의힘 당원이고요. 네. 어쨌든 그 윤핵관은 아니죠. 아무튼 제가. 예. 많이 아쉬운가요? 아니요, 네, 아니요, 네. 아무튼 사자 달린 분들이 많으시다. 자, 안민석 의원님. 네. 어떻게 보십니까? 참, 이 국가의 미래 운명을 좌우하는 이 대선판에 이런 무속인들이 등장하는 것이 이번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무정, 천공, 근진법사, 또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눈썹도사라는 분도 있어요. 눈썹도사요? 이분이 또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게 국가의 운명을 이런 무당들한테 물어본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됩니까? 특히 국민들이 최순실 그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최순실 씨도 오방색 실을 박근혜 대통령 후보에게 갖고 다니게 했고, 또 뭐 최태민 목사 시킨 것을 하도록 했다고 그러고, 부적을 또 갖고 다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실제로 또 그 정윤회 씨는 세월호 그 참사 당일날 뭐 이런저런 막 논란이, 그치에 대한 논란이 있으니까 나는 그날 암흑의 무속인하고 같이 있었다. 그러한 과거의 그 무속, 비선실세와 무속인들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서 이번에 지금 근진법사 이 이야기 나왔을 때도 국민들이 이거 윤석열 후보와 그 부인이 이게 무속인들에게 이렇게 좀 통제당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과 우려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 뭐 네트워크 본부를 즉각 해체했지만 이것도 사실 수상하죠. 그래서 도대체 이분들하고 후보와 후보 부인이 어떤 관계인지 좀 진솔하게 국민들에게 설명을 할 어떤 책무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조경태 의원님. 네, 제가 좀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네. 사실 그 윤석열 후보는 이 종교의 어떤 지도자, 종교에 대해서 상당히 예우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특히 이 불교계의 조계종이 가장 큰 종파지 않습니까? 예. 아마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불교 신앙을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실 텐데, 조계종에 아마 2분 가셨고 또 천태종에 아마 2분 갔다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그만큼 전통적인 불교인들에 대해서 상당히 예우를 많이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저는 참고로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가 보면은 동양 사상, 동양 철학, 또 민속 신앙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많이 좀 널리 알려져 있고, 그리고 또 영화에 또 관상이라는 영화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너무 지나치게 민주당에서는 이걸 가지고 이게 정쟁화 시키는 것 같은데, 보통 오늘 어떤 정치인이 하시는 말씀이 점을 가장 많이 보는 직업군 중에 꼽아라는 정치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민주당 내에서도 저는 이 여러 가지 뭐 사주관상이라든지 뭐 이런 거 보는 분들이 저는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이걸 그 정도로 다니세요? 봐주시면 되지. 이걸 조경태 의원님. 네네네. 조경태 의원님도 점 보러 다니세요? 저는 저는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 한 번도 보지 않았나요? 아니, 과거에 우리 점 한 번씩 보지 않습니까? 보통. 저는 한 번도 안 봤습니다. 저는 한 번도 안 봤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한번 여쭤보시면요. 또 우리가 새해 되면은 또 사주 보는 경우도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를 가지고 너무 지나치게 이걸, 좀 안 좋은 의미로 이렇게 좀 안 했으면 좋겠고, 또 요즘 젊은이들은 타로 정도 보는 게 또 TV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오라클 같은 데 보면은. 네, 이런 걸 뭐 지나치게 좀 해석하는 것은 사실
국민적 그 전체적 정서에 과연 맞는가. 안민석 의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저는 굉장히 좀 이해가 안 가고 우려가 되고 유감스러운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를 무속인과 역술인을 좀 혼동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무당과 스님을 혼돈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러시면은 어떻게 무당이 스님들하고 똑같은 위치입니까? 그것은 스님들에 대한 모욕이죠. 스님들은 가령 조교종의 스님이 되시려고 그러면은 공부도 오랫동안 해야 돼요. 정식으로 교육을 받으셔야 되고요. 그런데 네. 그러지 않은 무속인들 무당을 머리만 깎았다고 또 스님 행사한다고 그래가지고 똑같은 종교인 스님으로 이렇게 취급을 그런 같은 반열에 안민석 의원님, 스님들이 굉장히 화가 나실 것 같아요. 알겠어요. 안민석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근데 안민석 의원님 눈썹 도사는 이거 너무 나간 거 아닙니까? 머털 도사 아닙니까? 저는 눈썹 도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머털 도사 아니고 눈썹 도사가 또 나왔다고요? 머털 도사도 있습니까? 자, 5405님께서 솔직히 무속의 영역이 그렇게 부정적이지만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자꾸 왜곡되는 것도 국민에 대한 배려라고는 요만큼 찾아볼 수가 없네요. 이렇게 지적하신 분도 있습니다. 자, 불교 얘기를 안민석 의원님께서 꺼내서 이것도 물어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핵관이 등장했습니다. 정청래 의원 관련해서 불교계가 좀 화난 것도 같고요. 정청래 의원 좀 아쉬운 게요. 좀 초반에 이게 이제 10월 초에 예. 국정감사 발언이거든요. 네.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조계종 스님들이 사실 제가 그때 좀 막부 역할을 했어요. 이거 좀 일이 더 번지기 전에 정청래 의원이 사과를 좀 하도록 해서 이 문제를 빨리 좀 조기에 매듭짓자. 그런데 정청래 의원님이 뭐 본인의 그 고집과 소신이라고 그러시면서 그 사과를 안 하셨거든요. 그게 지난 10월 초인데 그래서 좀 일이 좀 이렇게 커져 버리고 지금은 이제 정청래 의원이 이제 사과를 했어요. 사과를 여러 번 하셨는데 그런데 이제 그저께 또 페이스북에 좀 글을 올리시면서 네. 또다시 좀 오해가 생기고 또 꼬인 것 같습니다. 잘 좀 수습이 되는가 했더니요. 특히 며칠 전에 저희 의원님들 한 40분이 그 조계종을 찾아가서 108배 했죠. 108배를 하면서 스님들이 좀 노여움이 풀리셨는데 이게 또다시 좀 꼬이게 생겼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이핵관을 표현한 그 부분은 좀 적절치 못했던 표현이라고 보고요. 당내 뭐 이핵관이 어딨고 핵관이 어딨고 비핵관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소위 말하는 이재명을 오랫동안 도와왔던 그 몇몇 분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자리를 다 내려놨어요. 가령 정성호님 같은 경우는 그분 참 인품이 훌륭하고 그분을 보고서 또 이재명 후보를 도우고 있는 의원들도 많은데요. 그분 스스로가 지금 백의종군하고 있어요. 캠프에 뭐 총괄특보단장 저랑 같이 맡고 있지만은 허드렛 일은 지금 다 하고 계시고 뭐 전혀 그 어떤 핵관 행세를 전혀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누가 뭐 이핵관인지 모르겠으나 그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는 것을 정청래 의원님께서도 이재명 후보를 오랫동안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정청래 의원님도 잘 아실 것이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 부적절한 이핵관에 대한 이런 오해는 물론 뭐 좀 진위는 저는 아니었다고 보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오해가 좀 빨리 좀 해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경태 의원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민주당에서 과연 불교계에 대해서 뭐 진정성 있는 사과와 또 배려를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의문을 가지는 게 말입니다. 조금 전에 안 의원께서도 108배를 했다고 하는데 그 사실 우리 당에는 그렇게 어떤 한 종교에 대해서 모욕적인 발언을 하게 되거나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면 우리는 바로 그 출당 조치를 보통 시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민주당이 또 거대 여당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불교계에 그렇게 아주 아픔을 주는 그런 발언한 의원이 있다면은 얼마든지 그 윤리위를 열어서라도 그 뭐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면 될 텐데 그런 행위는 전혀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이라도 불교계의 그 진정성 있는 사과라든지 재발 방지를 한다면은 그 해당 의원에 대해서
정말 좀 강한 그런 그 조치가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민석 의원님. 이제 결국에는 이제 정청래 의원님 그 페북에 올린 뭐 어떤 이 논란이 이제 이해관 논란인데요. 이재명 후보는요, 이 스타일이 굉장히 실용적이고 일단 특정인에게 힘을 몰아주는, 특정 집단에게 힘을 몰아주는 그러한 그 스타일하고는 전혀 거리가 멀어요. 저는 제가 볼 때 이재명 후보는 포노사피언스입니다. 들어보셨습니까? 뭐라고요? 포노사피언스예요. 그러니까 그 핸드폰 SNS를 굉장히 그 열심히 적극적으로 잘하는 그런 유형인데요. 그래서 의원들하고 골고루 소통을 하고 또 지금 아마 이거 전화 마치고 네. 조경태 의원님이 한번 이재명 후보한테 한번 문자를 남기거나 전화 한번 해보세요. 전화 받습니다. 주진우 기자가 한번 직접 한번 전화 받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통화도 하고 직접 전화도 다 잘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관이라는 이런 그런 존재하지 않다는 말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불교계와의 이제 관계는 이거는 우리 민주당하고는 사실 이건 좀 별개의 문제죠. 정청래 의원 이제 개인의 문제고 개인의 좀 과도한 그 표현 때문에 불교계가 이제 스님들이 화가 나신 것인데 네. 참 저로서 참 안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포노 사피엔스 안민석 의원님은 특별히 좀 저희 발음 주의해 주십시오. 네. 조경태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본인께서 전화를 잘 받기도 하지만 본인께서 전화를 자주 하신답니다. 네, 주변에 이렇게 해서 전화를 해서 물어보고 듣는답니다. 조경태 의원님 말씀하신 진정성 있는 사과 아니면 뭐 또 다른 대책이 나옵니까? 사과는 여러 번 했고요. 네. 그래서 좀 이제 스님들께서 불교계에서 노여움을 푸시고 네. 좀 이 문제가 좀 수습이 구정 전까지는 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알겠습니다. 종교 변수가 생겼습니다. 2836님께서 근데 도대체 배추도사, 무도사는 언제쯤 등장합니까? 이렇게 얘기하고요. 1161님께서 요즘 점 보는 사람들 재미로 봅니다. 어떻게 한나라 운명을 점으로 행하면 되겠습니까? 지금이 조선시대도 아니고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재명 후보가 던진 대통령 4년 중임제 임기를 1년 줄일 수도 있다. 이렇게 거듭 강조하고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조경태 의원님? 네, 아마도 사실은 이제 4년 중임제라는 것은 이제 국민들 다수가 이제 원하는 그런 제도임에는 틀림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려면 이제 헌법을 개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는 지금 5년 단임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현행법상으로는 대통령이 권한을 가진다 해도 네. 실현이 가능하지 않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약간 우리 국회가 좀 더 이게 폭넓게 논의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 후보의 입장에서는 4년 중임제를 하다라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무리한 그 주장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전용 씨가 홍준표 의원이 전략 공천 요구한 거를 보고 이거는 방자한 짓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는 그 시정 잡배 같은 사람들이 하는 방자한 짓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조경태 의원님? 글쎄요, 지금은 이제 우리가 대선 전국에서는 우리가 이제 분란의 요소, 분란은 최소화시키는 것이 맞다 보고 있고요. 예. 저는 전영욱 전 의원 역시도 윤석열 후보를 위해서 그동안에 꾸준히 열심히 노력한 분으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런 그 과한 표현들이 과연 그 윤석열 후보에게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본인 스스로 조금 더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경태 의원님, 지금 대선 전국에서 누가 유리합니까? 지금은 아무래도 정권 교체 바람이 그 과반수가 훨씬 넘지 않습니까? 따라서 저는 윤석열 후보가 현재로서는 정권 교체 바람이 많이 불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안철수 후보도 있는데요. 네, 또 요즘에 조금 특이한 것은 김건희 그 여사에 대한 그 팬클럽 회원 수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예.
거의 4만 명에 육박할 정도로 그만큼 그 개인에 대한 그 김건희 그 여사 개인에 대한 그 뭐 팬심도 있겠지만 어쨌든 정권 교체에 그 여망이 많이 있고요. 물론 그 안철수 후보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설 전후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 국민들 민심이 어쨌든 그 야권으로 많이 좀 관심을 가지고 또 쏠림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저희들은 조심스럽게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안민석 의원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지금은 뭐 좀 엎치락뒤치락 좀 하는 국면이고요. 결국에는 대선이라는 거는 미래를 선택하는 것이거든요. 네. 예, 어느 후보가 더 실력 있는 후보인지, 어느 후보가 대한민국의 미래에 적합한 자질과 비전과 정책을 가지고 있는 후보인지, 어느 후보가 더 컨텐츠가 있는 후보인지 결국에는 후보의 품질을 보고 유권자들이 선택을 하게 될 거라고 보고요. 어떤 후보가 더 좋은 품질인지 더 실력이 있는지 그건 국민들이 판단을 할 거라고 믿고요. 아까 좀 전에 김건희 말씀하셨지만은 김건희 씨 만만치 않습니다. 네. 만만한 분 아니고요. 제가 보면은 어떤 면에서는 최순실 씨보다 더 무서운 사람입니다. 더 무섭다고요? 예, 유심 보고 있습니다. 흡사함점도 많은데요. 어찌 보면은 최순실 씨는 김건희 씨 비하면 하수입니다. 하수이고요. 알겠습니다. 보십시오. 지난 연말에 대국민 사과했을 때 김건희 씨 인사해야 돼요. 그 모습. 이제 그만 가셔야 돼요. 나타난 김건희 씨의 그 모습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자, 안민석 의원님 경기도 얼른 가십시오. 네네. 조경태 의원님도 감사합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465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현주입니다. 7살 강호와 강호의 유일한 보호자 엄마는 작년 이맘때 모자원에 입소했습니다.